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총 6가지인데 정말 힘들게 골랐고 정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부분만 담은 게 이 정도고 원래는 막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6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병원 시스템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K 바이오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의학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의 의학 시스템이나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한국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국민들을 위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학 역사가 일단은 대단히 깊어요. 약 800년 전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라는 도시에 세계 최초로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을 만큼 이탈리아는 의학에 관해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나라인데, 이거는 뭐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유럽의 중세 시대부터 의학을 시작한 나라는 단연코 이탈리아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실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유연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먼저 이탈리아는 응급실에 가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든 돈이 있든 없든 신분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뭐 난민이나 좀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 할 거 없이 돈을 떠나서 무조건 급한 사람은 치료해주자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멋진 마인드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병원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병 아니면은 병원에서 치료도 잘 안 해주고 굉장히 오래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주변 경험담인데, 내가 장염으로 응급실에 갔어. 근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대요. 당장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면 장염으로 배가 뒤집어지려면 난 어떡하냐? 계속 대기 타는 거예요. 계속 대기. 제가 밤새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탈리아는 주치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개인 의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너무 실력이 애매모호해요. 아프다고 해서 예약하고 가면은 그냥 뭐 당연한 거 물어봐주고 약 처방 정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서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입 벌려보라고 하더니 막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청소기 같은 거 넣더니 세균을 다 빨아들이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얀 색깔? 진짜 한 3분 만에 치료가 끝나고 다음날 그냥 감기가 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주치의는 제가 목감기로 가면은 주로 이제 그런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약 받아 먹으라고 하고 약을 이제 처방해 주는데, 근데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한국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약 다 먹을 때쯤 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탈리아다 보니까 역사는 깊은데 한국만큼 실용성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의 첫 번째로 한국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요즘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10분짜리 영상이 올라가기까지 이탈리아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최근에 와이파이를 교체했는데 이 정도예요.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요즘 다들 집에만 있고 와이파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이 따라가질 못해서 그런 거다. 정말 이런 말인지 방구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런 답변을 줬는데, 아니 솔직히 G7 선진국 나라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가면은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건 기본이고, 한국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 그 핸드폰 위에 보면은 4G 써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4G가 잘 안 잡히면은 3G, 2G, 그냥 G, 그 다음 E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 이 인터넷이 느려지는 단계가 한국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정도로 굉장히 느리고 열악합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공공장소에 다 와이파이가 있고 높은 산이나 지하철 할 거 없이 웬만한 데는 인터넷이 다 터지잖아요. 그리고 엄청 빠르니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살기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이탈리아가 느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진짜 빠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는 대중교통인데, 이탈리아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A라인, B라인 이렇게 두 개 있어요.
C라인이라고 3호선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정상 운행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로마 시내 쪽 막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정상 운행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는 대중교통이 좀 되게 미약한 편인데, 아마도 그래서 지하철이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탈리아가 1년에 7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여행자들, 그러니 당연히 이 주머니를 노리는 3인자들이 탈 수 있고, 인파에 쏠리다 보면은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대중교통으로 웬만한 데 가기가 애매하니까 제발 지하철 좀 늘리고 대중교통 좀 활발하게 운행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콜로세움 쪽 앞에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3호선 C라인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 오기 전, 약 13년 전이죠. 2007년부터 공사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콜로세움 앞쪽이다 보니까 그 밑에 로마 제국 시절 진짜 잘 나갔을 때 묻혀져 있던 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 파고 지하철 늘리려고 하면은 계속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콜로세움 같은 오래된 유적지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게 막 거기서 돌 떨어지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홀딩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늘릴 수가 없고 대중교통이 점점 위험해지고 인파를 이용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벌리고 계속 악순환적으로 이게 돌고 있는 건데, 오죽하면은 저는 지하철 타기 싫어가지고 3-4km 막 걸어 다닐 때도 있어요. 반면에 한국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그 환승이라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세계적으로 진짜 이거는 혁신적인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인 것 같고, 저도 뭐 한국 살 때 그게 귀한 시스템이다, 뭐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유럽에 나와보고 해외 나와보니까 와, 한국에 이런 거는 진짜 어느 나라 가도 없구나. 환승 시스템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한국이 좋은 점은 바로 서비스직이 친절하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서비스 시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잘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 중에 한국의 서비스는 정말 최고로 뽑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만 봐도 제가 이탈리아 은행에서 업무를 보러 가요. 그러면 이탈리아 현지 직원이 계산을 하죠. 그러다가 은행의 직장 동료가 말을 걸면은 그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해요. 고객인 내가 앞에 있는데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고 말 건 사람이 가면은 제 업무를 봐주고 있던 분이 까먹고 뭐라고 했죠? 아니면 다시 돈을 샌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떠든 걸로 인해서 내가 시간도 뺏겨, 다시 말해야 돼, 정말 여러모로 귀찮은 점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야. 뭐 어제 축구 얘기, 아니면 뭐 점심 뭐 먹을 거냐,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업무 도중에 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뭐 티켓 파는 거, 슈퍼 카운터 보시는 분 등등 많은 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 이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한국은 계산할 때.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느릿느릿하다는 거?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일을 할 만큼만 하고 대충 시간 때우고 월급 받자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입장 바꿔서 제가 노동자라면은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고객 입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비교가 돼요, 한국하고. 근데 요즘은 좋아졌더라고요,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대우받았다, 서비스가 좋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 비하면은 이런 서비스직들이 아직까지는 세 발의 피다. 다섯 번째, 물. 유럽에 여행을 와보신 분들이나 좀 살아보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텐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에 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들어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물이 깨끗한 편이지만 이 석회가 들어있어서 요로결석이나 좀 속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물에 돌이 있다 보니까 머리를 감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린스하고 별짓 다 해도 이게 최선이고, 뭐 파스타를 끓여 먹어, 라면을 끓여 먹어, 물을 끓일 때 수돗물을 거의 못 써요. 수돗물로 끓이면은 막 물이 막 증발되는 쪽을 따라서 이 냄비 쪽에 돌이 막 묻어날 정도로. 오죽하면은 유럽에서 온 한국인들이 상태가 멀쩡하고 굉장히 막 윤기가 좌르르 흐른다, 그러면은 저희들끼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제 한국물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한국 물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진짜로 물이죠. 그만큼 한국의 물이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건데, 물이야 뭐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이것 또한 한국이 살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배달 문화. 이거는 뭐 월드 클래스죠. 진짜 세계 최강인데,
요즘 같은 시국에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다고 하죠. 정말 전국적으로 웬만한 진짜 무거운 그런 쌀, 물 이런 것까지 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탈리아가 배달이 없지는 않아요. 이탈리아도 배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느려요. 이것도 제가 요즘 시장 보러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슈퍼마트에서 배달을 시키려고 봤는데 배달이 되더라고요. 대신 50유로 정도, 한 65,000원 정도, 그 정도가 넘어야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데, 저희가 뭐 장 봤다 하면은 뭐 100유로 200유로 나오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고 맨 끝에 이제 오케이 누르니까 언제 오냐면 14일 후에 도착한대요. 2주나 걸린대요. 2주. 아니 무슨 공장에서 직거래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가까운 데거든요. 굉장히 큰 슈퍼예요. 쿠비라고 굉장히 큰 슈퍼인데 여기서 배달해주는 게 2주나 걸린대요. 정말 지금 시국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도 배달을 한다. 근데 이게 너무 실용성이 없는 거죠. 진짜 한국 배달은 제가 봤을 때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못 따라갈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